인생의 터닝포인트라는 말 참 많이 듣게 됩니다.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는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지금의 내 삶을 바꾸고 싶다, 더 나아지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 황상민의 심리상담소와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어떻게 변화 과정을 거쳐갈 수 있는 것인지 알게 되면 내 삶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터닝포인트를 만들 수 있는 통찰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황심소와 함께 타인과 나의 마음을 알아가고 내가 원하는 삶을 그려나가 보세요. 삶의 문제와 마음의 아픔을 해결하고 싶다면 진짜 문제를 찾는 방송 황심소. 무엇이 문제인지 모른다면 어떤 답도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진짜 문제를 찾는 방송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이 친구가 참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신체적인 여러 가지 아픔을 겪고 있고, 또 서울대 병원에 가가지고 이런저런 검사도 받고 약도 받았지만은 본인의 문제가 나아지기는 그냥 더 힘들어서 도저히 자기가 자살할 것만 같아 라고 하는 상황에서 저한테 상담을 왔어요. 웬만한 본듯한 직장을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 회사에서 자기가 충분히 역할을 못하고 있고 이렇게 사는 건 사는 게 아니다, 뭐 이제 이런 고민 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에 그렇게 살다 보니까 본인 내에 뭔가 종양이 생기고 뭔가 신체와 정상인데 신체와 정상이 아니라 병이 난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제 이런 고민도 똑같이 가진 친구였습니다. 또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고민은 어쩌면 지금 우리가 MZ세대라고 하는 20대, 30대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너무나 전형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웬만큼 먹고 살만 하고 또 부모님이 자식들 공부하고 심지어 대학원 간다고 하면 지원도 하겠다는 상황인데, 정작 그 젊은이는 자기가 왜 살아야 되고 뭘 위해 살아야 되는가를 상당히 헷갈리는 상황이고,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될지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에 대한 생각은 별로 해보지도 않았고, 그냥 막연히 남들이 좋다고 하는 대학, 뭐 인서울대학,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도 이 친구는 또 나왔어요. 그리고 뭐 성적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 보통 무슨 과 나오면 또 어느 회사 취직한다, 관련되는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 회사를 가는데, 뭐 서울에 있는 웬만큼 괜찮은 회사에 그 같은 동기들의 평균 수준 정도 되는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이제 이런 고민을 하고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아픔이 있어요. 여기 직장 생활을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하는 20대 후반의 젊은이가 있습니다. 겉보기엔 남부럽지 않은 직장에 잘 다니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대체 이 젊은이는 무엇이 문제일까요? 놀랍게도 이 젊은이는 그런 좋은 직장에 다니며 좋은 여건 속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아픔에 대해 더욱 털어놓지 못하겠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직장에만 다니면, 돈만 잘 벌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그에 해당하는 요건들은 모두 웬만큼 갖추었다 보여지니까요. 그러니 힘들다, 괴롭다, 아프다고 꺼내놓을 때마다 배부른 소리 하네 라는 말을 듣기 십상이었겠죠. 과연 이 젊은이가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이 아픔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황심소 라이브 상담소에 출연하는 이 젊은이의 별명은 바로 한방맨이랍니다. 한방맨은 무슨 뜻인 것 같아요? 뭐 두 가지 뜻이 있는 것 같은데, 네, 한의학을 도전하는 거랑 네. 한 방에 붙자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어이, 훌륭해요. 아주 훌륭해요. 한방맨이라는 별명은 바로 한의대에 도전한다는 뜻이었어요. 어떻게 한의대 입시라는 그 길목에 들어서게 되었는지 알려면 먼저 한방맨이 보내온 사연을 살펴봐야 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2024 한의대 입시에 도전하는 로맨 휴먼입니다. 풀리지 않는 고민으로 박사님께 3회차 상담을 받고 난 이후 박사님께서 제안 주신 수능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 라이브 상담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2달 가까이 굳이 이걸 해야 할까 고민을 했지만 이것만이 지금 현재 제 상황을 바꿀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변화된 삶을 위해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한방맨이 이 자리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상담을 받기로 한 거. 저의 특성 때문에 본인의 어떤 특성? 제가 다른 사람의 시선도 많이 신경을 쓰는 편이고, 다른 사람의 시선도 신경 많이 쓰는 편이고,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휴먼 프로파일에 네. 있으니까. 그리고 뭔가 제 목표가 좀 번듯하다고 생각이 되고, 본인이 네. 번듯한 목표를 그리고 가지고 네, 있고, 다른 사람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인정해주고, 네, 네, 네. 목표로 세웠다는 거가 어떤 건지요. 글쎄요, 결심을 한 순간, 그리고 결심을 한 순간, 네. 그 말은 우리가 난 결심했어. 그러면 그거를 꼭 이뤄야 된다. 이런 게 자동적으로 일어나나요, 안 일어나나요? 꼭 그렇진 않죠. 그렇지 않죠.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내가 결심했어 하면 결심하기가 힘들지, 결심한다 하면은 저절로 그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네. 사실 결심을 하나 안 하나 어차피 자기가 하지 않는 거는 안 되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남들한테 번듯한 목표가 있다라는 것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도 그래 너가 그런 멋진 목표를 꼭 잘 이뤘으면 좋겠다라고 인정해 줄 때 네. 본인이 그거를 이룰 수 있는 힘을 가진다 네. 라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알게 됐다 이 말이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혼자서 비밀스럽게 하기보다는 아예 여러 사람들한테 네. 딱 알리는 방식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 말이죠. 네. 믿는다는 게 본인에게 있은 어떤 거를 가지고 나는 내가 네. 목표를 세운 거에 대해서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한방맨뿐만 아니라 많은 10대, 20대 젊은이들이 네. 자기가 원하는 삶을 만들고 살아가고 싶다. 저는 이런 목표를 가졌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걸 하려고 하는 젊은이들은 참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결심하고 생각한 거를 막상 이루는 젊은이는 참 드물어요. 네. 왜 그럴까요? 스스로 그런 걸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이라고 전 생각을 했었거든요. 본인 노력을 많이 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런 문제로 혼란스러워했고, 그냥 핵심은 이런 것 같아요. 자꾸 확신이 안 생겨서. 나름대로 결심을 했는데 그거 말고 무슨 확신이 더 필요할까요? 그 일에 좀 더 가깝게 되고 있다는 확신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과정 중에서. 그 과정 중에서 네. 그 일에 조금씩 내가 더 다가가고 있고 그 목표를 매일매일 내가 이루어 가고 있다라는 네. 확신이 필요하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그런 확신은 어떻게 가질 수가 있나요? 왜 나는 항상 결심만 할까? 여러분도 결심만 하고 그 결심은 작심삼일로 끝나는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으신가요? 나름대로 결심을 했다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하고야 말겠다 마음먹었다는 뜻인데, 한방맨은 정작 그런 결심을 하고도 내가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이 없었던 것 같다는 아리송한 말을 하네요. 결심했지만 확신을 가질 수 없었고 결국 포기했던 한방맨의 경험은 무엇이었는지 사연을 통해 먼저 들어봅시다. 대학 4년을 졸업하고 진로 고민으로 혼란스럽던 당시 한의대 편입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여 저의 멘토 같은 분을 찾아가 이 길이 어때 보이는지 물었습니다.
수의대 편입은 어떠냐는 말씀을 해주셨고 긴 고민 끝에 스스로를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마음으로 그 길을 선택하여 수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초반에는 집중하여 공부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집중도가 떨어졌었습니다. 당시 주변 사람들에게도 많이 알리지 않고 시작한 뒤라 마음이 힘들어도 누구에게 솔직한 이야기를 터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코로나에 걸려 후유증을 크게 앓았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어떻게 결정한 수험 생활인데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되고 무조건 해내야 한다는 마음으로 공부를 이어나갔었습니다. 하지만 공부는 도저히 손에 잡히지 않았고 책상에서 후회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공부 방법이 문제일까 하고 학원에도 가보기도 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공부하지 않는 자신을 자책하고 자학하며 보냈습니다. 스스로가 쓰레기처럼 느껴져서 혼자 뺨도 때려보고 머리를 때려보기도 했었습니다. 스스로가 너무 한심했고 자존감은 바닥까지 떨어져 지난 날을 후회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공부보다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착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고 제가 가장 찌질하다고 생각하는 인간상의 모습을 스스로 보인 순간에 이건 아니다 라는 판단이 들어 공부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후회스러운 마음과 자책하는 마음, 빨리 뭐라도 성공해내라는 마음으로 온 동네 도서관을 뒤지면서 앞날의 진로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고군분투하며 여기저기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친한 형이 그러고 있을 바에는 뭐라도 하면서 고민해보라는 말을 했고 저는 제가 가장 빠르게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취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거라도 해내야만 쓰레기 같다고 생각하는 스스로가 조금은 나아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과분하게도 저를 좋게 봐주신 덕분에 취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결심했지만 결국 포기하고 말았던 수의대 편입. 한방매는 그 뒤 자신이 쓰레기 같다는 자책, 자학에서 벗어나기 위해 취업을 하기로 선택했어요. 그런데 자책과 자학에서 벗어나기는커녕 한방맨의 마음의 아픔은 계속되었고 이는 몸으로도 나타나기 시작했답니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회사를 다녔는데 이상하게도 회사에서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취업을 한 뒤에도 편입을 해야 한다며 스스로가 잘못된 곳에 왔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설레는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신입의 마음가짐이 아니라 그렇게 회사에 왔다는 사실에 죄책감이 강하게 들었었고 이를 진정으로 열심히 하지 않은 자신이 너무나 한심했습니다. 어지럽거나 우울하거나 하는 상태가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세상이 비현실적으로 보이고 분명히 어디에 있는지 알면서도 여기가 어디지 라며 헤매고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현실이 너무나도 싫어졌었습니다. 편입 공부를 다시 하려고 해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 분명했기에 공부를 계속해서 해낼 수도 없었습니다. 무엇도 해낼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 증상들을 같이 겪었습니다. 세상이 비현실적으로 보인다거나 정신이 뚜렷하지 않는 기분, 우울감, 얼굴이 한순간에 확 무너져 내리는 느낌, 온몸에 힘이 빠지는 느낌, 자신을 잃어버린 느낌, 갑자기 땀이 쏟아지는 증상,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되는 증상, 세상이 흔들리는 기분,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 증상, 무언가를 봐도 어떤 감흥도 느껴지지 않는 증상, 눈앞에 있는 사물을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없는 상태, 신체적으로 감각이 잘 느껴지지 않는 상태, 거울을 보았음에도 누구인지 모르겠는 증상, 정말 친했던 친구를 만났는데 아예 처음 보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증상 등 아마 이 시기쯤에 정신과를 갔다면 갖가지 병명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한테 엄청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았는데
그 어떤 막 신체적으로 증상이 막 나타나고 이러니까 그렇죠. 뭐 내가 진짜 병에 걸렸나? 정신병에 걸린 건가? 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원인을 찾았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뭐 서울대 병원인가 어디 병원 가니까 네, 본인 무슨 병명이고 뭐 네, 뭐가 잘못됐다고 그랬잖아요. 뭐가 잘못됐다고 본인 그러던가요? 뇌에 뭐 네, 혈관종이 있다. 혈관종이 있다고. 네. 빨리 수술 안 하면 네. 넌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까지는 아니었어요. 네, 다행이네요. 네. 있긴 있는데 있긴 있는데. 이게 건강에 그렇게 문제되는 건 아니다. 근데 결론은 그건 큰 문제는 아닌데 지금 뭐 힘들어하는 거는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다. 그랬구나. 그냥 안심은 하게 됐는데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또 아니니까 여전히 좀 힘들었죠. 근데 지나고 나서 그냥 박사님께 상담을 받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해보면 그냥 혼란스러웠던 거구나. 혼란스러웠던 거구나. 그리고 현재 상황이 되게 마음에 안 들었구나. 그렇죠, 네. 그렇죠. 그것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내하고 상담을 하고 나서는 자기가 스스로 네. 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 있어서 네. 내가 왜 사는지, 뭘 위해 사는지, 앞으로 내가 어떤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그게 명확하지 않은 채로, 네, 맞습니다. 뭔가 불안하고, 또 스스로 본인이 다른 사람들한테 찌질하게 보이고,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 자책하는 마음도 생기고, 네, 맞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국? 그래서 뭔가를 빨리 찾았으면 했는데, 찾았으면 했는데, 뭐, 찾는다는 게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퇴근하고 뭐, 내가 좋아하는 건 뭘까, 뭐, 여러 가지 써보기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게 뭔가. 그쵸. 그걸 왜 써요? 좋아하는 게 뭔가를 왜 써요? 어떤, 뭐, 직업을 가지면, 어떤 직업을 가지면. 제가 행복할까, 뭐, 이런 것 때문이.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네. 뭐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일하는 게? 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보통 본인 대학의 동기들이 네. 졸업하고 취업을 하면 본인 다니는 회사 네. 그 정도 취직했으면 야, 너 잘 됐다. 맞아요.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본인이 뭐가 그게 문제인데 행복하지 않아요? 본인 월급도 적어도 뭐 대학 졸업하고 바로 네. 지금 직장 다니는데 뭐 200만 원, 250만 원, 뭐 300만 원 이상 돼요? 네. 300만 원 이상 되는 대졸 초임 월급 300만 원 이상 월급 받고 다니면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뭐 힘들다는 얘기도 힘들다 이야기 못하죠.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그 소리 했다가는 네가 지금 누구 염장 지르나 이 소리 듣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본인은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본인은 어떤 생각을 해요? 제가 목표해놓은 걸 못 이뤘고 도망쳐 왔다는 생각이 강했어요. 다니는 동안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시점이어서. 스스로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네. 자, 본인이 지금은 네. 나름대로 남들이 보기에는 괜찮은, 지금 뭐 대학 졸업하고 네. 한 달에 초임 300만 원 이상 받는 번듯한 회사에 지금 다니고 있는데 네. 본인의 이 회사를 다니는 마음은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아. 내가 있어야 되는 곳에 제대로 있는 게 아닌 것 같고 네. 이 회사에서 내가 뭔가 제대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이런 것 같아. 이런 마음으로 회사 생활을 하니까 이게 아닌데 하면서 지금 상당히 괴롭고 혼란스러운 마음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코로나 후유증인 브레인 포근가 아니면 내 뇌에 혈관종이 생겨가지고 어쩐가 뭐 이런 병원에서 진단도 받고 네. 그러다가 이제 내한테 상담을 하러 와서 네. 본인의 문제가 뭐다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됐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멘토님에게 WPI 상담 받기를 권유받고
황 박사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저의 현재 아픈 증상들은 멀쩡한 척 잘 지내려는 코스프레로 인해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무언가를 보고 이해하려나 즐기려는 시도가 번번이 실패하는 것은 진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일시적 쾌락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편입 시에 공부에 몰입하지 못했던 이유는 고민이 길었지만 스스로 찾아내 의미를 부여한 길도 아니었고, 불안한 마음에 그저 수험생 코스프레를 한 상황과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른 채 길을 정했기 때문에 몰입할 수 없고 산발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처음엔 이해가 잘 되지 않았던 상담을 반복해 들으며 저의 진짜 문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었고, 지난 1년간의 혼란과 현재의 어려움이 이해되었습니다. 제 스스로가 제 마음을 잘 안다는 생각과 자신이 이럴 리가 없다고 굳게 믿고 있으니 그것을 잘 살펴볼 수도 없었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마음의 아픔과 혼란이 상담 내용을 반복해 들으며 한결 괜찮아지는 것을 느꼈고, 제가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상담을 이어갔습니다. 상담을 해나가며 스스로가 로맨 성향과 휴먼 성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직업에서 번듯하고 스스로 의미도 부여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여겨지고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싶어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 제가, 이유는 모르겠지만 끌리는 한의대로 방향을 정하여 수능 프로젝트를 해보자고 설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에서 현재 보이는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제 현재를 살고 싶어 수능으로 한의대에 가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회사가 저에게 과분하고 감사한 기회이지만 제가 원하는 것을 설정하여 조금 더 제가 마음에 들어 할 수 있고 스스로에게 떳떳하며 주체적인 삶을 살고 싶어 이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황성민 박사님께서 이 길을 걸어가는 데에 뚜렷한 믿음을 형성할 수 있게 도와준다 하셨고, 저도 제가 설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꼭 올해에 성공해 보겠습니다. 아픔에서 벗어나 조금 더 멋진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담 후에 스스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나 어려움이 뭐다라고 본인은 딱 정할 수가 있었어요? 방금 설명해 주신 그대로가 그냥 문제인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이렇게 표면적인 문제는 스스로 이 회사에 온 게 떳떳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 문제고, 평범하게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평범하게도 못하고 있다. 본인이 네. 너 그렇게 회사 다니면 그건 월급 도둑놈이다. 그런 식으로 일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지적을 옆에 있는 동료나 상사한테 혹시 받은 적 있어요? 아니요. 그런 적 없죠? 근데 그냥 주관적인 생각인데, 네. 본인은 본인 상사가 젊은 친구가 참 나름대로 착실하게 일을 잘하려고 한다 라고 생각하지 본인한테 싫은 소리 할 것 같지 않거든. 근데 본인은 내가 이 회사에서 뭔가 내 할 일을 못하고 있으니까 내가 나쁜 짓을 하는 거야. 그 이유는 내가 사실 대학을 졸업할 때 내 나름대로 이 수의대에 편입을 해가지고 이 내 인생을 바꿔보려고 했는데 결국에 그거에 실패했으니까. 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취업을 하게 돼서 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이거야말로 내가 회사에 사기친 거 아니냐. 처음부터 이 회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내가 충성을 다 바치겠다. 나는 그런 진실된 마음으로 이 회사에 들어왔어야 되는데 내가 회사에 취직하기 싫어가지고 수의대 편입 시험 준비하다가 그것도 잘 안 돼가지고 결국엔 포기하고 지금 직장 구하겠다고 이 회사 들어온 거는 내가 너무 비겁한 거 아니냐.
이런 마음으로 본인이 지금 회사 생활을 하고 있다 이야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남들이 보기에는 멀쩡하게 회사 생활 잘하고 있지만 스스로 내가 참을 수 없어, 견딜 수 없어, 나는 내 스스로를 이렇게 속이면서 내 인생 살 수 없어,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막 몸도 아프고 뭐 이 뇌에 혈관이 뭐 어떻게 됐다는 소리까지 듣고 코로나 후유증인 브레인 포그까지 원단으로 경험하고, 그래서 이게 대체 뭔가 네. 그런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까딱하면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 생각이 들어서 내한테 대면 상담을 받은 거고요. 그쵸. 네. 그 뭐 일반 상담도 해보고. 일반 상담도 가서 해봤어요. 네네. 근데 해봤는데 별 도움이 안 돼서. 네. 그쵸. 그리고 또 뭐 한의원도 가보게 되는. 한의원도 가서 약도 먹고 네. 침도 맞고, 근데 별 도움이 안 됐어요. 네. 그러면 내한테 와서 상담을 받은 거는 도움이 좀 됐어요? 네. 됐습니다. 어떤 도움이 됐어요? 문제가 정확히 뭔지 정확히 몰랐었는데. 네, 문제가 뭔지 몰랐었는데. 그냥 좀 간단하더라고요. 그냥 제가 이 회사 온 게 떳떳하지 않은 게 첫 번째 문제니까 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에 대한 첫 번째 원인은 그게 맞잖아요. 그래서 뭐 진짜 뭐 병에 걸리거나 진짜 무슨 뭐 치료하지 못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뭔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보다 간단하거나 그냥 생각보다 간단한 게 아니라 네. 본인이 회사에서 일하는 거에 대한 네. 엉뚱한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이런 모두를 속이는 것만 같은 마음으로 직장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 한방매는 회사 온 게 떳떳하지 않은 게 문제다라고 표현했어요. 직장 생활을 거부하고 수의대 편입을 준비하였지만 그렇게 움직여지지 않았고, 그 뒤 회사 생활을 열심히 하고자 결심을 했지만 이번에도 역시 그렇게 움직여지지는 않았고, 이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데 몹시 혼란스러운 상태였겠죠.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황 박사와의 상담을 받고 한의대 입시에 도전하기로 했다 하니 이에 다른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분 상황 전체나 상담 사연을 다 들어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 이게 내 아들이면 정신 차리라 한 대 지어 박아야 좋을까, 뭐 이런저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결혼을 안 했는데 남자친구가 이러고 있다. 이 친구한테 어떻게 해줬을까요? 그냥 직장이나 다녀. 네? 그냥 직장이나 다녀. 그래. 지금 다니는 직장이나 다녀. 그러게요. 참, 이 호강에 겨워가지고 요강에 뭐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죠? 이 공감이 되겠습니까? 이분이 지금 제일 힘든 게 누구한테 이걸 공감받기가 어렵다라는 건 것 같거든요. 나름대로 번듯하게 괜찮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여기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 사연에서도 배부른 돼지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 하는 거에서 뭔가 제대로 해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안 하고 왜 자꾸 딴 데를 찾고, 이게 진짜로 이제 저도 좀 사연을 보면서 이분이 한의사를 얘기를 할 때 여기에 대해서도 좀 확실하게 나 한의사가 돼서 이런 거 하고 싶어 보다는 조금 아직 막연한 마음을 좀 많이 드러내셔가지고, 내가 상담을 했다면 그 막연한 내담자의 이 꿈에 대해서 지지를 해줄 수 있을까를 좀 계속 좀 의문을 가지면서 그렇죠. 사실 그게 벌써 본인이 내담자의 뭐 고민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지지를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나름대로 본인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따져봤을 때 이거 지지해 줄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도 드는 거고, 참 그거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죠? 네. 아휴,
역시 한방맨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좋은 직장 냅두고 한의대 입시에 도전한다는 것에 대해 사람들은 오히려 의문을 더 많이 가지는 상황. 여러분은 한방맨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아마 한방맨에게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겠죠. 그냥 지금 직장 잘 다닐 수는 없나요? 내가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 마음 나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아픔을 겪게 된답니다. 사실 셜록 황은 이미 한방맨의 WPI 프로파일을 통해 이런 마음에 대해 읽을 수 있었어요. 사실은 본인이 휴머니스트 릴레이션으로 살고 있는가라기보다는 휴머니스트 릴레이션으로 살아야 한다. 사람들한테 외향적이고 사람들하고 사회적으로 잘 지내고 그러면서도 번듯한 내가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이 프로파일에서 드러낸 거 아닌가. 실제로 이 친구가 자기가 불안하고 스스로 그렇게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한다는 이런 마음은 심지어는 현실 프로파일을 통해 가지고 자기 자신을 알아보는 데 있어서도 실제 자기 모습을 결코 적들에게 들키지 않겠다는 이수신 장군의 정신으로 검사를 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이 에이전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나머지는 상당히 떨어지잖아요. 이 이상 프로파일에 있어서. 이 친구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 그게 직업이 됐던 자기에게 주어진 과제, 그것이 자기 자신이라고 믿고 또 자기를 표현하고 싶어하는 마음, 타인평가 보면 트러스트하고 셀프만 뚜렷한데 그거는 자기 자신은 자기가 하는 역할이나 책임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인데 그거는 자기에게 주어진 과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자기는 뭐를 잘하는지 뭐 자기 나름대로 특별함이 없다. 매뉴얼 바닥이죠. 그 다음에 컬처 바닥이죠. 뭐 하나 집중하고 그거에 몰입하기보다는 그냥 이 죽지 못하는 마음으로 꾸역꾸역 하고 있다. 이제 이 상황이 지금 이 친구가 자기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믿고 있는데 이건 결코 이 친구가 자기의 이상적인 모습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다라는 거 아니거든요. 진짜 자기가 마치 어떤 미션을 받았고 소명과 같은 그걸 있다면 그거는 단순히 어떤 과제가 자기의 삶의 미션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으로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 왜 그것을 하는가에 대한 스스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지금 20대 30대 친구들은 마치 자기가 하는 일, 자기가 부여받은 과제 그거 자체가 자신의 삶의 의미를 저절로 자기가 부여받는 거라고 착각을 하는. 그래서 이거는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살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내는 상황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까지도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자기 프로파일을 쭉 했는데 2022년 11월 그러니까 작년 11월 할 때는 이 친구가 로맨으로 나왔어요. 로맨과 매뉴얼이 높고 또 트러스트도 일치하는 로맨이에요. 그런데 2023년 2월 이제 회사에 취직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멋있는 사람, 잘 보는 사람 보이려고 할 때가 이제 이 휴먼 릴레이션. 휴먼 릴레이션은 전형적인 휴먼 성향의 사람들의 프로파일이긴 한데 엄청나게 인정, 관심, 갈구행이에요. 소위 말하는 관종 성향으로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성실하게 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개뿔. 이런 친구들이 이제 속으로 골마가고 있는 그런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거죠. 뭐 3월달, 한 달 사이에 했는데 그 사이에 또 매뉴얼이 상당히 바닥이었다가 매뉴얼도 상당히 올라가는 그 대신에 이 아이디얼과 에이전트는 완전히 바닥으로 기는 희한한 상황이 돼 있네요. 진짜 자기가 마치 어떤 미션을 받았고 소명과 같은 그런 게 있다면
그것은 단순히 어떤 과제가 자기 삶의 미션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으로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 왜 그것을 하는가에 대한 스스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셜록 황의 어록은 20, 30대를 위한 삶의 지침으로 삼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젊은 친구들은 자신이 하는 일에 스스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원래부터 그런 가치와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일을 발견해야 된다. 혹은 의미가 담긴 무언가가 나에게 주어지면 내 삶에서의 의미도 저절로 부여되고 가치 있게 될 것이라 믿곤 하지요. 그렇기에 혹시 현재 직장에서 하는 일에 전혀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못하는 한방맨도 현재 직장에서 하는 일에 좀 더 자신만의 의미를 찾아 부여해 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각자 생각해 봤을 때 이 친구 본인이 상담자가 돼가지고 이 친구를 상담을 한다면 본인은 내가 상담을 한 것과 좀 어떻게 다르게 상담을 해보고 싶다, 또 해줄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은 드세요? 다르게 할 수 있을까 보다는 저는 일단은 한의대 수능 보는 것에 대해서는 제안을 못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했을 때는 좀 막연한 것에 대해서 제안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해보지 않았을까. 네. 좀처럼 한방맨의 한의대라는 목표에 대해 공감을 얻을 수 없는 상황 같네요. 대체 황상민 박사는 어떻게 한의대라는 목표를 이 청년에게 설정해 줄 수 있었던 걸까요? 한방맨은 졸업 이후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던 것인지, 그 마음에 대해 읽어가는 셜록 황과의 상담을 계속 지켜볼까요? 상담센터를 개설해 전문 심리치료사로 일하고 있는 저는 WPI 초급 워크숍에서부터 심리치유사의 길을 시작했어요. 마음약방이 시작된 것은 WPI 초급 워크숍에서부터 마음 읽기를 배우고 제 마음을 읽으면서부터였어요. 우와, 그럼 저도 전문 심리치유사가 돼서 심리상담과 심리치유, 코칭 활동을 할 수 있나요? 그럼요. 저도 제 마음을 읽고 저를 다양하게 표현하는 작가가 될 수 있나요? 아, 그럼요. 저는 그냥 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뭔지 알고 싶은데. 그럼요. 할 수 있어요. 바로 WPI 초급 워크숍에서. 나와 주변 사람들의 성격과 마음을 읽고 다양한 삶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비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WPI 초급 워크숍에서 마음 읽기 첫걸음을 시작해보세요. 우와, WPI 창시자이자 대한민국 대표 심리치료사 황상민 박사님께서 가르쳐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WPI 초급 워크숍은 WPI 프로파일, 자기평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멘토들의 지도로 자신의 프로파일을 해석받을 수 있고 황상민 박사님께서 직접 해주시는 간단한 1대1 원포인트 레슨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지금 삶이 막막하고 힘들게 느껴지시나요? 낯선 사람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는 분들이더라도 개인 상담을 받듯이 WPI 초급 워크숍에 참여해보는 건 어떨까요? 온라인으로 참여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각기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부담 없이 편하게 읽는 시간을 가지며 자신의 마음의 아픔 그리고 삶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초급 워크숍 수료 이후 심리상담, 심리치유 전문가가 되는 임상수련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WPI 전문가 과정에 지원해 자신의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마음을 읽고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첫걸음, WPI 초급 워크샵.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좀처럼 한방맨의 한의대라는 목표에 대해 공감을 얻을 수 없는 상황 같네요. 대체 황상민 박사는 어떻게 한의대라는 목표를 이 청년에게 설정해 줄 수 있었던 걸까요? 한방맨은 졸업 이후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던 것인지, 그 마음에 대해 읽어가는 셜록 황과의 상담을 계속 지켜볼까요? 뭔가 저는 일을 잘 저지르진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뭔가 조금 안정적인 걸 조금 좋아하고, 왜냐면 일이 벌어졌을 때 저희가 힘들어질 걸 아니까. 그렇죠. 일을 벌려놨을 때는 제가 책임을 져야 될 걸 알고. 맞아요. 그래서 수의대 편입을 결정하기까지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었어요. 한두 달 정도? 그걸 고민만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그게 대학교 4학년 때? 네, 이제 졸업 무렵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 해보자. 지금이 그냥 뗀 것 같다. 해서 이렇게 했는데, 시작을 했는데, 조금 제가 원하는 만큼의 공부량도 되지도 않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막 외롭다더니,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스스로가 너무 한심해 보였어요. 그러게 내가 모든 잡념을 다 잊고 이 공부에 편입 공부에만 몰입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 헤어진 여자친구 생각도 나고 또 내 혼자 이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내 스스로가 너무 찌질해 보일 것 같고 이미 편입시험에 성공한 선배를 보니까 부럽기만 하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뭐 이런 걱정도 들고. 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해야 된다 생각을 계속 하고 가지고 왔는데 그렇죠. 근데 뭐 잘 될 리가 없죠. 그래 너무 그 수의대에 대한 확신도 이렇게 지금 생각해보면 뚜렷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진 않은데 그거는 본인이 느껴요? 내가 수의대에 가서 동물을 사랑하고 동물을 치료하는 수의과 선생으로 지내는 게 나의 운명이다. 이런 믿음은 별로 없었지 않았어요? 네, 없었습니다. 그럼 수의대는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는 어느 순간 그냥 직업 자체에서 그때 당시에 결정할 때는 그렇게 직업이 많이 중요한가? 사실은 제 나름대로 딴에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더 주고 싶고 그런 일을 하고 싶다고 말은 하지만 그렇죠. 그게 만약 내가 페이를 받고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수요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마음으로 하게 될 텐데 그래서 뭔가 내가 일에서 의미를 찾는다는 게 진짜 그게 진정한 의미를 가지고 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이후부터 그냥 내가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 직업에서가 아니라 나중에 어떤 방식으로든 제가 능력이 있으면 베풀 수 있다 이 생각을 가지고 그렇죠. 그 생각을 한 뒤로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걸 찾았던 거예요. 수의대는. 어떻게 수의대를 가는 게 가장 남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본인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좀 막연하긴 했어요. 근데 막연했어요. 일단은 뭐 만약에 수의대로 친다면 뭐 유기견 보호센터에 가서 무료로 이렇게 치료를 해줄 수도 있는 거고. 유기견 보호센터에 가서 무료로 치료한다. 유기견 보호센터라면 사실 그 유기견 보호센터에 또 이 병들어 있는 동물원 그거를 치료를 해서 그 유기된 상태로 지내는 게 맞아요. 보통 뭐 이 구제역 걸렸다든지 뭐
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병에 걸리면 이 나라는 동물을 수만 마리, 네. 수십만 마리 살도사라는 거를 이 방역의 기본 방식을 삼고 있는 이 나라에서 유기견이든 유기된 그 동물을 치료를 한다라는 게 그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쵸. 뭐 일단 예를 하나 든 거고요. 저는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그 유기동물을 치료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의미를 찾겠다는 건 아닌데 그 예를 들면 일 밖에서 제 나름대로 능력을 할 수 있는 것도 여러 가지 있을 거라 생각을 했던 거죠. 네. 한방매는 진짜 훌륭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내 하는 일 밖에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이 사회에 공헌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말이네요. 네. 그럼 본인이 하는 일로서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고 공헌이 안 되는 건가요? 그거를 요새 좀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다들 그냥 일은 벌어먹고 살려고 하는 거다. 일은 벌어먹고 사는 거고 회사 다니는 거 월급 받는 거고 그것 말고 내가 내 하는 일 밖에서 뭔가 something special한 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은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들리고 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저는 많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진짜 자기에게 중요한 게 뭔지 모른 채로 남들한테 보여주는 코스프레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고 믿는 그런 마음을 나타내는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어차피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냥 꾸역꾸역 다니는 거고 이게 아니라 이 회사 일에서 벗어난 다른 뭔가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기여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다 라는 생각을 본인은 지금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지금 바로 그거는 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른 채로 남들한테 보여주는 코스프레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네요. 라고 본인이 인정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직은 더 좋은 방향을 탐색해서 나아가도 될 그냥 빨리 제 길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큰 거죠. 30 넘어서야 되지만 좀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본인 길을 찾아간다라고 지금 표현했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자기 길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뭐 다 벌어먹고 살려고 한다 이런 얘기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건 있어요. 네. 왜냐면 돈을 받고 해주는 거니까 잘 해야 되는 게 맞고 제가 좋아해서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그만큼 값을 치러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잘 해줘야 되는 게 첫 번째로 맞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하루 24시간 중에 꽤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직업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만으로 충분한가는 동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만으로 충분한가라는 게 제 일을 직장 생활을 그냥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내 삶을 내가 충실하게 살아간다고 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죠? 네, 맞습니다. 제가 만족할 만한 무언가를 하는 게 좋은데 그거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본인이 직장 생활에서 일을 해가지고 한 달에 월급 몇백만 원 받는 것만으로는 내가 충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드니까 그보다는 더 내가 오늘 하루도 보람찬 하루를 보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일을 찾아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좀 더 번듯하고 멋진 전문성이 있는 일을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본인이 들었으니까 대학교 졸업할 무렵에 수의대를 가가지고 그냥 일반 의대를 가기에는 본인이 생각해도 내가 수능을 봐가지고 올 1등급을 받아가지고 일반 의대 가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어렵습니다. 내가 평소 동물도 좋아하니까 수의대를 가는 게 좋겠다 해서 본인이 수의대를 선택을 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좀 더 의미 있는 전문가적인 생활을 할 거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죠? 네. 막연하지만 뭐가 될지 모르지만 능력을 먼저 갖자는 생각을 했었어요. 수의대 편입해가지고 수의대 졸업하면 본인이 어떤 능력을 갖출 거라고 기대를 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내한테 수의대 졸업하고 자기가 너무 이 동물병원에 취직하거나 동물을 보고 치료를 한다는 게 너무너무 겁나고 자기 하기 싫다고 그것 때문에 상담하러 오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의대 6년 졸업한다고 해서 실제로 환자 치료하는 거하고 별 그 능력을 갖추는 거하고 관계가 없다는 사실은 본인 생각 안 해봤어요? 이 일반 의대 6년 졸업하고 심지어 의사 면허증 얻어도 환자 치료 못해요. 환자 보면 무서워가지고 손을 덜덜덜덜 떠는 이런 상황이 돼요. 근데 무슨 능력을 갖춰. 인턴 내지든 뭐 4, 5년 지내도 자기가 환자 보는 거에 대해서 겁을 내는 게 지금 의사로 일하시는 분들의 솔직한 마음인데 본인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일단 돈을 많이 번다는 거에 첫째가 있고요. 돈을 많이 번다. 그러니까 뭔가를 제가 잘 하려고 하면은 할 자신은 그때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때 뭘 하든 내가 잘 하면 그거는 뭐 돈벌이 정도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나도 그 부분은 항상 궁금해요. 의대를 나오거나 수의대를 나오거나 이런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번다 라는 이야기는 다 하거든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내한테 병원에 갔더니 멍멍이 초음파를 하는데 한 번에 하는데 15만 원이에요. 보니까 와 우리 집 꼬마를 병원에 데려가가지고 이 초음파 기껏 해봤자 5만 원에서 한 8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멍멍이는 2배, 3배예요. 그건 뭘 뜻하는 거예요? 우리 집 꼬마보다 멍멍이가 더 비싸다. 이 개값이 아니라 인간값 3배 되는 이 개를 인간보다 더 우대하는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이래서 수의대 나온 선생님이 인기가 좋나?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치료하는 행위 자체가 그 동물 주인의 마음을 좀 치료한다는 동물 주인의 마음을 치료한다? 그게 요즘에 새롭게 수의사들이 이 본인들의 환자라고 하는 이 동물을 관심을 두고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그 환자의 보호자라고 하는 동물 주인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치료해주는 새로운 업종 영역으로 확장시켰다라는 이야기는 나도 들은 거 맞아요. 네, 사실 그 동물을 치료해서 사람의 마음이 편해지는 게 아니면 굳이 사람들이 할까 이 생각은 전 해요. 그게 수의사들이 기본적으로 수의사의 직업에서 역할의 1차적인 목표는 뭐냐면요. 우리 있잖아요. 뭐 아프리카 돼지 열병 모눈하고 이 조류 독감 이렇게 되는 병들이 퍼지지 않도록 하는 게 수의사들의 기본 역할이거든요. 그리고 수의사들이 그런 병이 퍼지면 어떤 조치를 취해요? 밤을 새워서 그 돼지 붙들고 치료해요?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요? 도살하죠. 네.
그냥 도살해요. 네. 수천, 수만, 수십만 마리를 도살하는 끝내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수의사는 그거를 전문적으로 하도록 됐는데 어느 순간부터 수의사는 동물을 치료한다라고 말은 하지만은 동물 주인의 마음을 보살피는 희한한 역할로 바뀐 거고, 그렇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어.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그게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본인은 그런 새로운 이 활동을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겠다라는 생각으로 본인이 수의대 가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목적을 둔 건 아니고요. 그냥 지금 그 반려동물 인구가 그 보호하는 인구가 커지는 건 맞으니까 시장이 괜찮다고 생각해서 저는 진입을 하려고 했었던 건데. 그래서 수의사 분들이 멍멍이 고양이를 환자라고 이야기하고 그 멍멍이 고양이 주인들을 환자 보호자라고 이야기할 때 개새끼, 고양이 새끼를 진짜 지 새끼로 보는 이 동물 부모들이 진짜 많구나. 네. 와, 이게 바로 금수의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구나,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농담으로 들려요? 아니면 상당히 내가 아이러니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이러니하죠. 사실은 인간에게 피해를 안 입히려면 뭐 도살을 하거나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도 맞는 건데, 근데 또 치료를 하겠다는 상황도 그 자기 자식처럼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동시에 그게 모순적인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군요. 근데 내가 비유해서 이야기했던 거는 어느 순간에 인간이 거의 검수, 동물 수준으로 바뀌다 보니까 동물을 진짜 지 새끼로 생각하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니까 지금 수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거나 일반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거나 똑같은 그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상상이 들었다라는 걸 본인한테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어떤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어떤 말인데요? 사람이 뭐 인간다운 상황에 놓여있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리고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이 동물과 같은 싸움터에서 서로서로 사는 이런 세상이 되다 보니까 인간을 인간으로 대하는 거, 지 자식을 인간으로 대하지 못하고 동물 새끼를 인간인 것처럼 대하는 그렇게 믿지만 이거 완전히 동물 농장이잖아요. 나폴레옹 폐하 만세 하는 동물 농장. 두 다리 동물은 옳다, 네 다리 동물은 더 옳다, 뭐 이런 식의 동물 농장이 된 이 나라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생각 안 들어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네. 뭔 말인지 이해는 돼요? 네. 뭐가 이해가 돼요? 그냥 사회 전반적으로 그런 인간다움에 대한 생각이 좀 빠져있다? 훌륭한 생각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도 내가 인간답게 산다는 게 뭔가, 내가 나답게 산다는 건 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에 더욱더 차게 된 거예요. 그냥 회사에 다녀가지고 한 달에 300만 이상씩 월급 받고 시간 지나면 뭐 5년 지나면 400만 원, 10년 지나면 500만 원, 15년 지나면 600만 원, 뭐 20년쯤 되면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월급 받고 임원도 되고 살긴 하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내가 인간답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도 들고. 네, 맞습니다. 셜록 황은 한방맨에게 어떻게 한의대를 생각하다가 수의대로 노선을 바꾸게 되었는지, 수의대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묻고 있는 것 같아요. 한방맨은 분명 사람들한테 도움을 더 주고 싶고 그런 일을 하고 싶다 말했는데,
수의사라는 직업이 인간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인지, 어쩌면 인간보다 더 인간 취급을 받는 동물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동물의 주인을 위해 일하는 것인지조차 헷갈리고 있는 상황 같아 보이는데요. 이것은 분명 한방맨이 수의사가 된다는 것에 대해 나름 결심은 했지만 자신만의 의미를 부여한다거나 뚜렷한 믿음을 가지지는 못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네요. 이것이 자신의 소명이라고 막연하게라도 생각하기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살고자 하는 건지는 더욱더 헷갈리게 되고 말았죠. 이렇게 정리되지 않고 혼란스러운 마음을 힘들다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표현했을 때 공감해주는 사람은 전혀 없었고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게 한편으로는 본인한테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생각인데, 주위에 있는 친구들한테, 아직 직장을 못 구한 친구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본인은 어떤 소리를 들어요? 배가 불렀네. 그렇죠. 배부른 돼지 소리를 지금 듣는 희한한 상황이 되니까 그 고민도 이야기도 못하고.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인이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한 질문, 그리고 진짜 나의 문제가 뭔가를 알고 싶어서 상담을 했는데, 네. 놀랍게도 지금 황 박사는 네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네가 과거에 이 좀 더 돈도 많이 벌고 좀 더 번듯하게 살기 위해서 이 수의대를 가려고 했던 게 잘못이다. 왜? 그렇게 수의대를 가봤자 네 환자는 개새끼, 고양이새끼, 소새끼, 말새끼니까 니는 결국 동물 수준을 넘어가지 못한다. 기왕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네가 치료하고 도와줄 것 같으면 하다못해 뭐 의대를 가든가 한의대를 가면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본인은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전에 상담할 때 그 이야기가 이렇게 명확히 들리지는 않았는데, 그땐 들리지 않았어요? 네. 일단은 근데 뭐 어렴풋이 한의대가 더 끌리는 건 확실히 있어서 제가 일단 그걸 하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수의대를 가려고 했던 것보다는 한의대가 더 본인한테 끌리기 시작을 했다는 건가요? 네, 그냥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사람을 좀 도와주고 싶다. 그렇죠. 사람을 좀 도와주고 싶다. 사람들을 위한 일을 하고 싶다. 동물과 인간 사이에서 이 부분은 이제 좀 명확해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한방맨의 경우 사람을 위한 어떤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방맨의 문제를 해결할 단서가 될 수 있는 한방맨의 성격적 특성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단서들을 기초로 셜록항은 어떻게 해법을 찾아나갈 수 있었을까요? 사회 한 삶으로 자기가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상황에서 사실 이 친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참 막막하죠, 그죠? 아마 이런 친구들의 사연을 상담하는 상담자 입장에서도 상당히 고민이 될 겁니다. 웃자라고 이런 생각 얼마든지 들 수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실제로 이 친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문제 해결의 단서. 어떻게 이 친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줄 수 있을까? 문제 해결의 단서는 실제 문제와 관련된 이 친구의 상담 사연이나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대화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이 친구가 자신의 일과 생활을 현재 어떻게 벌이고 있고 또 거기에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는가, 아니면 누군가가 자기가 일하고 생활하는데 의미를 대신 부여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가, 그리고 본인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의 이슈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사실은 이 친구한테 한의대 프로젝트를 이야기하는 것은 본인이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에 있고 싶다라고 할 때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냥 가장 쉽게 생각하는 거 의사, 뭐 이 친구가 또 이과니까 의사, 한의사, 수의사는 동물한테 도움이 되는 상황이니까 너는 동물을 진정으로 원하는 건 아니잖아. 너는 인간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며 그러면 의대를 가야 되는데 의대는 네가 자신이 없을 거고 만만한 게 한의대니까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 허준 선생의 대업을 너가 이어간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한의대 가면 안 되겠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의미를 만들어주는 거죠. 이 진짜 땅 밑에 있는 허준생은 참 본인이 동의보감 책 하나 잘 지어놨더니 참 두고두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큰 힘이 될지라고 당신이 살았을 때 생각이나 했겠어요? 네. 자, 그래서 이 내담자의 성격 특성에 기초한 문제 해결 단서를 찾는데 내담자의 성격 특성이라는 게 로맨과 휴먼의 성격 특성에서 찾아본다는 거죠. 그럼 로맨과 휴먼의 성격 특성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서는 뭔가? 자, 여러분들이 일종의 심리 상담가로서 내담자의 성격 특성을 파악하고 내담자의 믿음을 파악하면서 이 문제 해결의 단서를 찾아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담자의 성격 특성이라는 게 본인에게 번듯한 목표가 있고 타인도 그것에 인정해 줄 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담자의 성격이 로맨 휴먼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 로맨 휴먼이 스스로 어떤 거를 해야 될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이 드시나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일단 자기가 뭘 하든지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번듯한 직업이어야 된다고 스스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 번듯한 직업이라는 거 되게 뭐 의사, 변호사 뭐 이런 걸 생각하니까 그럼 뭐 의사, 내가 의대에 갈 수 있다는 이 믿음 있으면 의사 공부를 하겠죠. 근데 이 친구는 자기가 수능을 다 1등급을 맞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의대는 조금 그렇고요. 그보다 조금 낮은 한의대는 안 될까요?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의대는 사실 수능이 아니라 내신 1등급과 2등급 콤비네이션만 있으면 한의대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수시로 들어가는 거는 세 과목 합해가지고 요즘에 5등급인가? 뭐 그런 조건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 과목을 1등급만 받으면 확실하게 들어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딱 1년 만에 한의대를 들어간 그런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 해결 방법은 다양하게 그 친구가 무엇을 원하는가 또 자신의 인생이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이런 그림 속에서 하나하나 찾아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그 내담자의 성향이 로맨티스냐, 휴머니스냐 또 아이디얼리스트냐, 에이전트냐에 따라서 이런 이 문제 해결 방법을 제안해 주는 것도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친구 같은 경우에 그러면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 황심소 라이브 상담에 출연하여 수능 프로젝트를 해간다. 이런 완전히 기상천외한 방법을 내가 이 친구한테 탁 제안을 한 거죠. 네가 혼자서 지금 하려고 하는데 네 머릿속으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몸이 안 따라주면 아예 휴먼 성향의 사람들은 사실 지가 사람들한테 말을 꺼내놓고 그거를 지키지 못하는 걸 되게 쪽팔려 하니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지키려고 노력하니까 네가 라이브 상담에 나와가지고 수능 프로젝트를 해보겠다고 만천하에 공개를 하면 너가 하지 않겠냐? 이 친구는 한 몇 달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제안을 수용을 한 거죠. 자, 그래서 구체적인 해결 전략. 현재 여건 속에서 주변 사람이나 환경 속에서의 실질적인 대응 전략은 무엇인가를 확인한다. 상황에 따른 자신의 특성을 알면
자신의 행동 전략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이후에도 내담자가 스스로 본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이 내담자에 있어서 제가 황심소 라이브 상담에 내가 출연해가지고 네가 어떤 사람인지 찾아갈 뿐만 아니라 본인이 하는 일에 있어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어떻게 살아가겠다. 특히 네가 나는 한의사가 돼가지고 내가 한의사 활동을 하는 데 있어 나만의 이런 의미를 부여하고 또 이렇게 살아가겠다 라는 거를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더욱더 네가 막연히 지금 한의대를 가는 게 아니라 나는 꼭 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 마음에 뚜렷한 동기가 생길 거다. 믿는다는 게 본인에게 있어서 어떤 거를 가지고 나는 내가 목표를 세운 거에 대해서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즉 한방맨 뿐만 아니라 많은 10대, 20대 젊은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삶을 만들고 살아가고 싶다. 저는 이런 목표를 가졌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걸 하려고 하는 젊은이들은 참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결심하고 생각한 거를 막상 이루는 젊은이는 참 드물어요. 네. 왜 그럴까요? 스스로 그런 걸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이라고 전 생각을 했었거든요. 본인 노력을 많이 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런 문제로 혼란스러워했고 그냥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그냥 핵심은 제가 뭘 하든 제가 설정했던 목표를 수의대 편입에 성공하는 걸 끝까지 못하고. 수의대 편입에 성공하는 거. 네, 맞습니다. 처음엔 그랬어요. 자꾸 확신이 안 생겨서. 나름대로 결심을 했는데 그거 말고 무슨 확신이 더 필요할까요? 그 일에 좀 더 가깝게 되고 있다는 확신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과정 중에서. 그 과정 중에서 네. 그 일에 조금씩 내가 더 다가가고 있고 그 목표를 매일매일 내가 이루어 가고 있다라는 확신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그런 확신은 어떻게 가질 수가 있나요? 결국에는 자기가 그러니까 뭐 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세부 계획도 있을 거잖아요. 1년이든 네. 뭐 그런 공부 계획이라든지 깨달은 거 또는 알게 된 것, 그 상담 받고 나서 본인한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근데 지금은 어떤 거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뭐 편입 공부도 하다가 좀 실패했고, 그렇죠. 뭐 사람 간의 관계를 좋게 하려다가도 잘 안 됐었고. 네. 그렇다고 제가 지금 힘든 거에 대한 원인을 찾아보려고 했어도 스스로 뭔가 찾아보려고 했지만 찾아지지 결국 안 하고. 않고 몸만 아프고 뭔가 제가 특별히 뭔가를 정해서 이뤄내겠다는 성취를 한 게 지난 1년간 크게 없어요. 이게 본인이 자신의 성공은 디스하고 자신의 실패는 아주 정폭시키고 그러면서 자신을 자책하고 자학하는 아주 전형적인 이 로맨티스트 성향의 모습을 보이는. 그런데 또 놀랍게도 본인의 프로파일을 보면 로맨이었다가 휴먼이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진짜 신이시여 진정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고민을 하는 이상형이 있거든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또 이런 사람으로 살고 싶다는 거에 대한 자기 확신이나 자기 믿음이 별로 없는 그런 심리 상태에 있다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스스로 끊임없이 자책하고 자학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본인 몸이 아파요 하면서 절규를 하는 이 상황이 벌어지고 또 그렇게 스스로 자기가 만들어낸 아픔을 겪으면 그래서 본인의 마음을 읽어주면서 이 친구가 진짜 제대로 아픔을 느끼지 않고 자기 삶을 찾아가는 거는 주위에 있는 사람이든 하다못해
지금 본인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 전국에 수백 명의 사람이 지금 본인의 이 방송을 보고 있고. 제가 어떻게 살겠다고 공표를 해놓은 상황이니까 그게 더 잘 지키려고 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본인이 지금 수천 명의 사람들한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스스로 찾아갈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나의 일상생활에서 내가 하는 일에서 나는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를 약속을 하는 거거든. 네. 그러면 그것은 본인이 혼자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봤다가 스쳐가는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무조건 나를 손을 잡고 끌고 가는 그런 인도견의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대표 심리상담가 황상민. 누구나 쉽게 자신의 마음정신 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인생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단순히 들어주는 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내담자가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마음, 정신, 건강 주치의 황상민 박사님께 온 오프라인 심리상담을 받아보세요. 한 사람에게 딱 맞는 고민 해결책과 건강한 마음과 정신을 회복하는 심리 처방전을 제공합니다. 영어로도 상담이 가능하니 언어의 장벽을 넘어 누구나 상담소의 문을 두드려보세요. 상담 신청 문의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 상담센터를 개설해 전문 심리치유사로 일하고 있는 저는 WPI 초급 워크샵에서부터 심리치유사의 길을 시작했어요. 마음 역방이 시작된 것은 WPI 초급 워크샵에서부터 마음 읽기를 배우고 제 마음을 읽으면서부터였어요. 우와, 그럼 저도 전문 심리치유사가 돼서 심리상담과 심리치유, 코칭 활동을 할 수 있나요? 그럼요. 저도 제 마음을 읽고 저를 다양하게 표현하는 작가가 될 수 있나요? 아, 그럼요. 저는 그냥 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뭔지 알고 싶은데. 그럼요, 할 수 있어요. 바로 WPI 초급 워크샵에서. 나와 주변 사람들의 성격과 마음을 읽고 다양한 삶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비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WPI 초급 워크샵에서 마음 읽기 첫걸음을 시작해보세요. 우와, WPI 창시자이자 대한민국 대표 심리치료사 황상민 박사님께서 가르쳐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WPI 초급 워크샵은 WPI 프로파일, 자기평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멘토들의 지도로 자신의 프로파일을 해석받을 수 있고 황상민 박사님께서 직접 해주시는 간단한 1대1 원포인트 레슨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지금 삶이 막막하고 힘들게 느껴지시나요? 낯선 사람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는 분들이더라도 개인 상담을 받듯이 WPI 초급 워크샵에 참여해보는 건 어떨까요? 온라인으로 참여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각기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부담 없이 편하게 읽는 시간을 가지며 자신의 마음의 아픔 그리고 삶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초급 워크샵 수료 이후 심리상담, 심리치유 전문가가 되는 임상수련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WPI 전문가 과정에 지원해 자신의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마음을 읽고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첫걸음 WPI 초급 워크샵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